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잇따른 지반 붕괴나 지진 피해 등에 대비해 서울시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전담반을 만듭니다.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이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서울시가 되길 바라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술 분야 연구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출연을 확정하는 한편 업무 및 기능에 있어 서울연구원과의 차별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서울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는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된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사 연구, 도시개발 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조사 연구, 물순환 및 하천 관리 조사 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 등을 위해 2018년 4월 출범한 기술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특별시에 화재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서울특별시 화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화재로 생기는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절하는 위원회 설치 등 화재로 인한 분쟁 조정과 피해자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은 물론 피해 당사자 간 분쟁이나 재산적 피해 복구 지원도 보다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과 법조계 인사, 학자, 화재조사 전문가 등으로 꾸려지게 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진척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임기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인재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인재풀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거 아닌가요? 화재 피해자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긴급 기후보험으로 200만 원씩인가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주는 게 있는 제도가 있어요. 도시에도.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한 위기 과정에 130만 원? 사실 13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화재로 인한 위기 과정인데. 그래서 혹시 이거를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소방서 자체 복구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해 한 세대당 최대 840만 원의 화재 피해 복구 기금을 제공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파손 신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도로에 정착된 도로 시설물이나 부속물 고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돼 왔지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도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6일 열린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다리차 교체 비용 등 예측 가능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하실 때는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사다리차 필요하고 무전기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시고 숙지하셔갖고 본 예산 반영하시고요.
추경으로 7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잡힌 사다리차의 경우도 당연히 교체했어야 하는 항목이지만 매구연한 제약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방인력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본인이 PTSD 그 증상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암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고 그 사고 나도 그 위쪽에다가 그 보상 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승진에 그 피해가 갈까봐 감추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방활동 지원비라고 한 1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가 필요한 소방 인원은 2015년 201명, 2016년 164명, 2017년 228명, 2018년 현재 2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물론 근무 환경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서초역에서 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인 서리풀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준공 시기가 달라 사당로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 서리풀 터널은 최종 개통을 하게 돼 있고 사당로 3차 구간은 2011년도 11월에 개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무려 2년 이상의 실제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 시간이 약 20분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만 사덕로 도로 확장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리풀 터널이 미리 개통될 경우 강남 서초 방향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증가하여 사당로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지나서 터널 입구까지 가면은 프로에서는 편도 4차선입니다. 그리고 터널은 3차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개통되고 됐을 때 보면은 항상 그 부분이 터널 안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한 차선을 넓혔으면은 더 좋은 그 환경에서 출입 가능했는데 조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당로의 조기 확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초구 내방역 사거리에서 서초역 사거리를 잇는 서초대로를 잇는 서리풀 터널 공사는 총 사업비 1,485억 원을 들여 201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덕로 도로 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 334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착공 예정 중입니다. 최근 용산, 금천, 동작을 잇는 연이은 집안 붕괴 사고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를 향해 대응 시스템을 대폭 쇄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설마가 가져올 수 있는 불행, 선제적 대응만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